몇 년 전에 상담하기 전에 어떤 내담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변주법적 행동치료는 명상을 사용한다는데 제가 그 어려운 명상을 과연 배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하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셨거든요. 자,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심리치료예요. 어떤 명상을 위한 심리치료가 아니라 심리치료를 위해서 명상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인드풀리스예요. 명상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한 게 바로 마인드풀리스고, 명상을 심리치료에 변주법적 행동치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명상의 원리를 쉽게 활용한 마인드풀리스를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 기술로 사용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단계부터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하고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명상하고 마인드풀리스가 뭐가 다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생님 잠깐 동안 편하게 발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근육을 좀 풀어 보실래요? 자, 그리고 선생님 주위에 들리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 익숙하게 들리던 소리도 주의를 기울여서 들리면 새롭게 들리거든요.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또 멀리서 들리는 소리. 어떤 소리에 이름을 붙이거나 소리에 좋다, 나쁘다 평가하려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이 또한 알아차리시고 다시 소리의 원재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섞여 있다면 그 소리를 하나씩 구분해 보세요. 자,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 하신 게 마인드풀리스예요. 이렇게 마인드풀리스의 원리는 의도적인 주의 집중. 선생님들 지금 소리에 의도적인 주의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판단적인 이란 말이 들어요. 마인드풀리스는 비판단적인 의도적인 주의 집중. 아까 좋다, 나쁘다, 어떤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흘려보내고 다시 원재료, 소리의 원재료에 집중하는 거. 이게 마인드풀리스의 원리예요.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이런 마인드풀리스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자,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변주법적 행동 치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까요? 저는 어떤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몰두하고 영리하게 생각하면은 뭔가 좋은 대답이 나오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생각이 많고 또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예전에 정신분석 계열 심리치료처럼 내 과거의 기억을 또 한번 떠올려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했는데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마음의 연금술이란 이런 심리치료 불교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명상을 실제로 해보니까 나 스스로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진 거예요. 명상이 뭐지? 어떤 원리길래 나를 이렇게 마음을 편안해지고 가볍게 해줄까? 제가 그래서 그 책을 계기로 해서 어떤 MBSR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상 안희영 교수님이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됐고
그러던 계기 끝에 이제 변주법적 행동 치료에 깊게 빠져서 지금까지 이 변주법적 행동 치료를 통해서 내담자를 만나고 있어요. 변주법적 행동 치료는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돼준 치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주법적 행동 치료에 이렇게 깊게 빠져들고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어떤 감정적인 강렬한 감정들, 격렬한 분노감, 충동 조절, 이런 것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바로 변주법적 행동 치료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런 강렬한 감정 치료 기법들을, 강렬한 감정적인 문제들을 어릴 적 기억을 통찰해주는 통찰 치료, 아니면 사고를 떠올려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해주는 인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껴요. 또 저를 통해서 또 경험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마인드풀리스는 어떤 치료법이고 어떻게 좋은 작용을 하길래 이런 심리치료에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까요? 자, 저하고 한번 간단히 한번 체험해 볼게요.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가볍게 체험해 보시는 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선생님들한테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저하고 또 잠깐 동안 마인드풀리스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눈을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돼요. 하지만 변주법적 행동 치료는 눈을 감으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우울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잔상들, 괴로움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 쉽게 눈을 뜬 상태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리고 마인드풀리스 연습을 해요. 자, 선생님들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머리에서 쭉 한번 밑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나의 주의를 잠깐 동안 나의 호흡으로 가져가 볼까요? 자, 호흡의 한 지점, 나의 아랫배에 감각에 한번 주의를 모아보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동안 나의 아랫배의 감각이 변화되는 과정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실래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배가 불룩해지고 후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과정을 고요하게 주의 깊게 따라가 보세요. 자,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모아서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어수선하게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복잡한 외부의 스트레스라든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깊은 평화의 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증가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증가돼요. 이게 변주법적 행동 치료는 마음 중심 잡기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격렬한 감정에 쌓일 때 이렇게 호흡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의 신체적인 각성이 이완돼요. 어떤 몸에 있는 강렬한 긴장감, 불안감, 어떤 빠른 어떤 심장의 어떤 그런 맥박들도 차분히 가라앉혀줘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죠? 자, 이것처럼 호흡의 주의를 모으고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음, 몸에 있는 긴장감들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복잡한 주의를 내 호흡 한가운데로 모아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거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이거를 관찰하기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관찰하기 기술. 이 관찰하기 기술이라는 거는 내 호흡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능력이 증가되는데, 이 상태에서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의 생각, 감정들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 주위에 어떤 소리라든가 어떤 촉감이라든가 나의 환경들을 관찰하고, 또 만약에 누구와의 어떤 복잡한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갈등 상황이 나한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대편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주의 깊게 한번 나의 신체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잠깐 동안 나의 바닷가 닿고 있는 나의 발바닥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어떤 느낌인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마인드풀니스는 의도적인 주의 집중이죠? 자, 양쪽 발바닥의 느낌, 그리고 나의 종아리, 따뜻하고 주의 깊게 나의 신체에 주의를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양쪽 허벅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감각이 없으면 억지로 움직여서 감각을 만들지 마시고, 감각이 없는 것 자체는 어떤 느낌인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닿고 있는 나의 엉덩이의 느낌, 그리고 양쪽 팔, 얼굴 쭉 바디 스캔 하듯이 나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들은 현존감을 느꼈어요. 나의 몸이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내 몸이 여기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주의를 내 몸에 두고 활동할 때, 생활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감이 많거든요. 밥을 먹든 길을 걷든 하늘을 보든 꽃을 보든 우리의 신체 감각과 오감에 집중이 있을 때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저하고 주의력을 전환시키는 기술을 배웠어요. 이게 주의를 전환시키는 기술은 심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누군가 우울해 있거나 굉장히 불안장애에 있다 그러면은 주의력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주의력이 이렇게 협소해져요. 그리고 하나의 단서만 계속 몰두해 있어요. 선생님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계속 누구와의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짜증나는 일만 눈에 들어오고 나 자신한테도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계속 과잉 몰두하게 돼 있고요. 이게 바로 심리장애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몰두, 과잉 반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주의력을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지금처럼 마인드풀니스를 연습을 통해서 주의력을 전환시키는 기술들을 계속 연습해 주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한 상담 장면에 내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에 몰두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다른 차원으로 주의를 돌리고, 내 안에 과도하게 몰두해 있는 것을 밖으로 돌려서 하늘도 바라보고 또 꽃도 바라보고, 이렇게 주의를 전환시켜서 주의를 확장시켜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폭넓은 시각으로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인드풀리스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주의력과 알아차림의 능력이 증가돼요. 그리고 긴장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변주법적 행동치료는 관찰하기 기술을 처음 시작할 때 호흡 관찰하기, 호흡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인드풀리스가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 호흡 이 만약에 마인드풀리스에서 조금 더 명상을 해보고 싶다고 명상을 계속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심리치료이기 때문에 이 명상에서 이렇게 마인드풀리스를 원리를 활용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풀리스는 어떤 심리치료에 상당히 유익하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이런 유익한 마인드풀리스를 적용한 심리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